여기가 x축이 될 수 있다고요. 그치? 그러면 뭐예요? 어디서? 2a요. f 2a가 0이 된다고요. 다시 좀 그려주면 내가 여기 지금 그래프를 그려놓고 x축을 두 개를 그려버려서 이게 x축이라면 그래프 개형이 이런 모양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모양이 된다 이 말이야. 즉 극소값이 0이 되거나 극대값이 0이 되면 x축과 접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야. 이걸로 문제 푸는 거야. 그러면 이걸 풀어보세요. f0 값은 f0이 얼마야? 마이너스 a지. 마이너스 a가 0 된대요. 그러면 a가 0 된다요. 근데 여기서 a는 0이 아니래. 그러니까 이거 버리는 거야. 버려요. 됐지? 그러면 이제 뭐가 0이 돼야 돼? f2a가 0이어야 돼. f2a는 복잡한데? 마이너스 8a 세제곱 플러스 4, 3, 12 a 세제곱 맞지? 마이너스 a는 0이요. 이거 푸는 거야. 이거 풀면 a 값이 몇 개 나와요? 몇 개 나오겠지? 그것들이 뭐요? 모든 실수 a 값에 곱을 구하시오. 곱하면 돼요. 됐나? 안 어렵죠? 이해돼요? 끝까지 안 풀어도 되지? 됐나 준성아? 이거 마무리 지으면 돼요. 마무리 지어볼까? 4a 세제곱 마이너스 a는 0이요. a로 묶으면 4a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요. a가 0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0 되면 a 값이 뭐 나와? 뿔마 2분의 1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쉽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제 잡히면 문제들이 좀 쉽게 와 닿아요. 그래프 개형이 잡히면 문제의 풀이들이 좀 확실히 확 와닿을 거야. 다음. 다음 67페이지까지 아니 68페이지 68 나랑 거의 다 풀어봤구만. 69 없어요? 안 풀었나? 77번이요. 화장이 안 풀었고 소리 안 풀었고 다나 안 풀었고 풀었어? 중간에 살짝 비워가지고 비웠더니 거기 네? 거기 비웠네. 여기만 본 건데요. 그러니까요. 재윤이 다 풀었지? 훈주 다 풀었어? 순서가 몇 번이라고? 77번. 자 77번 볼게요. 자 77번 함수 이것이 이거에서 극대값을 갖고 이거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자 그러니까 먼저 뭐 해야 돼? 미분할 거 아니야. 무조건 미분하고 미분하는 문제야. 자 미분했어. 6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0이요. 몇 차 방정식을 풀어? 2차 방정식을 풀 거야. 됐니?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뿔, 마, 뿔,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알파에서 뭘 가져요? 이 알파에서 극대를 가져요. 베타에서 뭘 가져요? 극소를 갖는다고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됐지? 우리가 맨날 지금 어저께 계속 배웠던 게 이거잖아.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극대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이 알파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0보다 큰 쪽에서 누가 와야 돼? 극소값이 와야 돼. 그러니까 베타가 0보다 큰 쪽에 와야 돼요. 됐지? 끝났어요. 이거 두 개 잡으면 끝난 거야. 왜? 자, 위치 잡았어요. 근의 분리가 이렇게 풀잖아. 위치 잡았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야? 양수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6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거 양수요. 자, 0 대입하세요. 음수야. f 프라임 0이요. 0 대입했더니 a요. 이게 음수야. 근데 우리가 어저께 문제 풀었던 거는 뭘 봐? 판별식도 보고 축도 보고 막 하잖아.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 왜? 음수 나왔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요. 양수 나오는 것들은 판별식부터 쓰는 거야. 딱 이거 두 개만 풀면 끝나요. 얼마나 쉽냐. 그럼 이거 풀어봐. 이거 풀면 A가 어떻게 돼?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즉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개요. 이렇게 나온다. 쉽죠? 여기는 이해만 되면 엄청 쉽게 풀 수 있어. 다음. 다음 페이지로 가요? 자, 다음 페이지 70페이지 질문. 최대값 최소값 없어요? 딱 12번까지 했구만. 그러면 13번 해볼까요? 어차피 13번 유형하면 12번 유형은 그냥 자동 복습이야. 자, 485번 봐보세요. 함수가 주어졌어요. 자, 함수 fx가 주어졌는데 이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래. 그러면 잘 봐봐. 잘 봐보세요. 자, 어떤 식으로 문제 풀리는지 봐봐. fx 이거 미분하세요. f'x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8은 0이요.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4로 나눠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맞지? 2x 마이너스 2는 0이요. 3차 방정식을 풀 거야. 1 되네? x 마이너스 1 나머지는 조립제법으로 찾아요.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1 1 1 0 0 2 2 0 x제곱 플러스 2요. 이제 문제가 생겼네. 어떤 문제가 생겼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실근이 몇 개밖에 안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와. 여기서는 뭐 나와요? 허근이 나와요. 허근. 자, 4차야. 자, 4차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야. 그러면 기본적인 모형은 다 하나야? W야, M이야? W야, W. 이 모양이어야 돼. 하고 실근이 3개가 나오면 꺾인다 그랬어. 맞지? 근데 어때요? 꺾이는 3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 이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된다고요? 허근이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한 번밖에 안 꺾여요. 3번 꺾일 것이 한 번밖에 안 꺾여요. 여기가 누구다? 여기가 x는 1이다.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잡힌다고요. 즉 x는 1에서 뭘 가져요? 여기가 극소야. 근데 전체 그래프를 봐보세요.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전체 내려갈 수 없어. 이게 4차라서 그래요. 4차라서. 그래서 이 극소가 결국 뭐가 돼버린다? 최소가 돼버린다. 결론 f1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여기서 a 값이 나오겠죠. 자, 정리하시고 답까지 구하세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래프 개형만 잡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재윤이가 질문을 했으니까 정확히 하면 봐보세요. 보통 중근을 가질 때는 중근 갖는 쪽에서 이렇게 생기거든. 여기 봐봐 여기. 아 먹어버려요. 잠깐만 봐보세요. 재윤이가 질문을 했으니까 보세요. 봐봐. 중근을 가지면 여기가 좀 더 명확해.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허근을 가지잖아. 그러면 여기가 거의 날아가요. 근데 허근이 누구야? x는 뿔마 루트 2i야. 그치? 그러면 좀 더 정확히 그린다면 마이너스 쪽은 그냥 이렇게 날아가고요. 플러스 쪽도 이렇게 좀 날아가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여기가 이거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1 이런 식으로 돼요. 어차피 이쪽은 표시가 잘 안 돼. 허수 같은 경우는. 중근은 좀 주춤합니다. 중근은 좀 주춤해요. 이렇게. 이런 형태. 하지만 어차피 여기서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극소가 최소가 된다는 게 중요하지. 네, 중간고사는 어디까지 있나요? 접선. 이미 지났어요. 네. 이미 지났지?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한 얘기를 더 얘기하면 4차 같은 경우는 W자 모양을 봐보세요. 만약에 미분을 해가지고 3차 방정식을 풀어서 근이 3개가 나왔어. 그러면 결국에 W자 모양이 되거든? 그치? 그러면 어디서 최소값을 갖겠어요? 극소값 둘 중에 한쪽에서 갖는 거야. 그럼 너네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극소값 구하고 극소값 구해야 돼. 그거 비교하는 거야. 누가 더 작냐? 됐니? M자야. 최대 그럼 무슨 값? 극대값, 극대값이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찾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는 뭘 갖기 때문에? 극소 하나만 갖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최소값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답 나왔죠, 그러면? 얼마 나온 거? 3번 나오죠? 다음, 그거를 이제 활용할 거야. 활용은 결국에 너희가 뭐 해야 돼? 식 세우는 거야, 식. 식 세우는 거예요, 식. 근데 이제 식 세우고 나머지 이제 선생님이 범위 잡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또 하고 싶은 얘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이거 보면 어차피 이제 너네가 식을 잘 세워야 돼. 식 세우는 게 관건이지 문제 푸는 게 관건이 되면 안 돼요. 자, 여기 12, 12야. 네 모퉁이를 잘랐어. 자, 직류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접는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자른 거를 뭘로 잡아요? X로 잡아요. 그럼 여기를 뭘로 잡아요? 여기도 X로 잡으면 되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가 돼? 12-2x가 돼요.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요? 12-2x가 되겠죠. 맞아요? 됐지? 그러면 부피. 이때 만들 수 있는 상자의 부피잖아. 부피는 어떻게 돼? 밑넓이. 이게 밑넓이. 12-2x의 제곱. 곱하기 높이. 접었으니까 이거만큼이 뭐야? 높이. 그래서 x. 이게 부피야. 자, 그러면 이 값을 뭐라고 삼는다? fx라고 삼는다. 됐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 불편하니까 이제 이거 뭐해? 전개할 거야. 전개해보세요. 전개하면 얼마냐?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8x제곱 플러스 144x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지금 fx야. 그러면 이 함수에 뭘 구해야 돼요? 최대값을 구해야 돼. 근데요, 범위가 나와야 된다니까. x값의 범위. 그치? x값의 범위가 나와야 돼요. 자, 범위 구해볼게. 어떻게 구할까? 범위. 일단 x는 양수일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 누구도 양수야. 이것도 양수겠지. 또는 이렇게 잡아도 되겠지. x랑 더했어. 2x. 걔가 누구를 넘으면 안 돼? 12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여기 x랑 여기에 x 더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인데 12를 넘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또는 이것도 양수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수, 이거 12보다 작다. 똑같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x는 누구보다 작아요? 6보다 작아요. 그러면 x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풀던 거랑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풀었잖아.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앞에 거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닫힌 구간 A, B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럼 우리는 뭘 했어? 양 끝값, FA값, FB값, 그리고 극대값, 그리고 극소값 다 구해서 이것들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닫힌 구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치? 열린 구간이지?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이런 활용 문제들은 우리가 범위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 그러면 대부분 그래. 100% 그런다는 건 아니야. 대부분
열린 구간이야. 그러면 최대값은 결국에 극대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문제가 안 풀려.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문제가 풀리려면 닫힌 구간이어야 돼요. 닫힌 구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아마 극대가 될 거야. 확인해 보면 돼요. 자, 확인. 자, 미분 합시다. f 프라임 x 미분하면 얼마인가? 43 12x 제곱 마이너스 96x 플러스 144는 0이요. 12로 나눠봐. x 제곱 마이너스 얼마냐? 8 x 플러스 12는 0이요. 6이 1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은 0이요. 그래서 0 되는 값이 얼마하고 얼마야? 2하고 6이에요. 자, 그분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요? 3차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이런 모양이야. 맞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x는 2예요. 여기가 얼마예요? x는 6이에요.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6까지야. 0 뭐 어디 요 정도 있다고 치자. 0에서부터 6까지야. 열린 구간이야. 여기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아까 예측한 대로 어디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어? 극대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어디서 극대값을 가져요? 2에서 극대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F2가 정답. 됐죠? 2 넣어보세요. 2는 4니까 8인가? 8, 8에 64 곱하기 2니까 정답은 128이요. 됐지? 그러면 너네가 493번을 풀 거야.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왔고요. 제일 많이 틀리기도 하고 식을 잘 못 잡기도 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을 못한 사람만 봐보세요. 보통 이런 거 할 때 시작을 잘 못하거든. 뭐를 x로 잡아야 돼요? 밑면에 반지름을 x로 잡아야 돼요. 근데 닮은비 쓰는 거야. 여가 몇 대 몇이야? 18대 9야. 2대 1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2대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2x야, 2x.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기둥의 높이지. 18-2x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식 세울 수 있겠지. 시작 못한 사람들. 닮은비 써야 돼요. 닮은비.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자, 이제 이 정도면 다 돼야죠. 자, 여기서 범위 잡는 것만 보여줄게요. 어차피 이것까지는 다 했을 것 같은데. 자,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요. 그러니까 파이 x 제곱, 파이 r의 제곱이니까 파이 x 제곱 곱하기 높이. 3차식. 파이 뒤에 있으니까 그냥 파이는 놔둬볼게. 파이는 놔둬불고 여기 3차식. 3차식 가지고 미분. 미분했더니 0 되는 게 0과 6.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은 여가 마이너스니까 이 모양. 그래서 0과 6. 범위를 잡아야 돼요. 자, 범위 잡읍시다. x는 어때요? 0보다 크죠? x는 0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 여기 18-2x. 이것도 어째야 돼요? 0보다 커야죠. 그래서 2x는 18보다 작다. 그래서 x는 9보다 작다. 최종적으로 0보다 크고 9보다 작다. 그러니까 0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디서 최대값을 가져요? 아까 예측한 대로 극대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6을 대입한 게 극대값이면서 최대값.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온다. 됐지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끝나. 이제 그럼 넘겨보세요. 어차피 다 활용의 연장선이야. 76페이지. 어차피 다 활용의 연장선입니다. 모든 내용을 선생님은 다 모든 내용을 선생님은 다 그래프로 설명할 거야. 너네도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다 그래프로 해결하면 돼. 그래프가 곧 해법이야. 자, 여기에 이제 활용을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방정식의 활용이야. 방정식의 활용. 방정식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너네가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 이게 x축이야. 어차피 x축이라는 건 y가 0이야. 그러니까 방정식이죠. fx는 0. 그래서 여기가 알파, 베타. 교점이 두 개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교점이 하나면 접하면 중근. 없어 교점이. 그럼 뭐예요? 서로 다른 두 허근. 허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3차 방정식에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 자, 봐보세요. 3차 방정식에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 3차 방정식에. 자, 이게 x축이야. 자, 이게 x축이야.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교점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 맞지? 그럼 뭐예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또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이런 거 문제에서 풀었지? x축에 접한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럼 교점이 몇 개야?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교점이 몇 개예요? 교점이 두 개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서 중근 가져요. 중근.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서 중근, 여기서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겼어요.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야. 이렇게 생겼어요.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야.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거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은 몇 개를 가지니까? 세 개를 가지니까. 됐죠? 그래서 실근만 가지고 얘기하면 한 개, 두 개, 세 개. 됐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은 뭐가 있어? 판별식이 있어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있어? 없어? 없거든. 없으니까 뭘로 판단하냐? 이 그래프를 봐보세요. 이 그래프로 다 판단할 수 있어. 봐봐요. 여기 무슨 값이야? 극대값. 여기 무슨 값이야?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이 어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그러면 무조건 교점이 3개야. 이거 봐보세요. 극대값이 0 또는 극소값이 0. 그러면 몇 개야? 2개야. 이거는요. 극대값, 극소값이 둘 다 음수 또는 극대값, 극소값이 둘 다 양수. 그럼 뭐야? 1개야. 교점이 그러면 1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가면 이렇게 또 판단 안 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뭐 하냐면 다 그래프 그려가지고 직선 쫙쫙 그어가지고 교점 찾을 거야. 그렇게 해결할 거예요. 근데 일단 너네가 이거를 직관적으로만 이해하면 돼.
이해되죠? 직관적으로. 근데 선생님이 그린 요거 그린 것들은 뭐가 아프냐. 그린 것들은 다 뭐예요?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하는 경우야.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하는 경우. 근데 극대와 극소가 존재 안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둥근 거져서 쫙.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도 교점이 몇 개야? 교점은 1개. 결론. 3차 방정식은 그러니까 최소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3차 방정식 풀 때 뭐부터 해? 인수 하나 찾잖아요. 이 인수 하나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왜? 여기서 보장을 해줘요. 무조건 최소 하나는 갖거든, 실근을. 그러니까 무조건 실근을 하나 갖기 때문에 무조건 인수 하나는 갖는 거야. 그리고 너네가 수1 처음에 공부하잖아. 세제곱근 공부하잖아요. 그치? 세제곱근 실수인 거는 최소 1개야. 세제곱근은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실수인 거는 최소 1개야. 1개는 무조건 보장됩니다. 4차는 다르거든. 왜냐면 4차는 이렇게 W자에서 떠버려. 그러면 실근이 없어요. M자인데 이렇게 떠버려. 실근이 없을 수 있거든. 하지만 3차는 달라. 무조건 있어요. 됐죠? 됐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극대와 극소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그 말이 곱했을 때 음수. 둘 다 양수야. 그러면 아까 이 모양이야.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그러니까 곱해서 0이야. 그냥 그 말이야. 됐죠? 그래서 3개, 2개, 1개. 2개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1개는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에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이렇게 안 푸는 경우가 많아. 왜 이렇게 안 푸냐? 다른 게 훨씬 쉽거든. 왜 다른 게 쉽냐? 그냥 눈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하니까 너무 쉬워. 한번 풀어볼게. 와, 뭐가 뻔해요. 갑자기 몸이 시원해. 아까보네. 문제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3개냐, 1개냐, 2개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빵개는 있을 수가 없어요. 3차는 빵개가 있을 수 없어.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야. 그치? 자, 그래서 미분을 해서 극대값, 극소값을 찾을 거예요.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어, 이거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요. x-2는 0이요. 0과 2요. 그래서 f0 값을 구했더니 1이야. f2 값을 구했더니 8 마이너스 1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극대값이잖아.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0이야. 여기가 2예요. 근데 f0 값이 1이야. 그러니까 여기의 값이 1이고요. 여기의 값이 마이너스 3이야. 극대값이 양수고요. 극소값이 음수야. 두 개 부호가 어때? 다르잖아. 그 말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몇 개의 실근을 가져요? 3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풀면 돼. 이거 하나 해볼까요? 4차. 그러니까 3차는 저렇게 하고 4차도 똑같아. 극대값 극소까지 가지고 얘기할 거야. 자, 이거를 fx라고 해. 좌변을. 그래놓고 미분을 해요.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요. 그러니까 0과 뿔마 1이 나오네요. 맞지? 그래서 f0 값을 찾아요. 마이너스 1이요. f 마이너스 1 값을 찾아요. 얼마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네.
F1 값도 찾아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똑같죠? 어? 저거 왜?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어디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어? 어디 나 계산 잘못했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 여기요?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 맞잖아. 그러니까 답이 아 마이너스 3이랬구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됐지? 그럼 얘가 지금 무슨 모양이야? W야 M이야? W야 W. 자 W 모양이라고요. 이렇게. 아 여기 짝대기가 구워져 있으면 안 되는데. 짝대기가 구워져 있으면 안 되는데. 자 W 모양이야. 이렇게. 맞죠? 근데 지금 얘가 극대가 되고 얘가 극소가 되는구만.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극대값이 얼마예요? 여기 아니 극소값이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맞죠? 그러면 그래프를 좀 더 그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무슨 축이야? X축이야. 맞지? 좀 더 정확하게 그리면 여기가 Y축이야.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됐죠? 그래프 그렸더니 뭐가 나와버려? 교점이 나와버려. X축과의 교점 몇 개 나와? 2개요. 그냥 나와보죠? 그래서 이건 2개요. 그래서 모든 건 극대, 극소, 그래프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할 거야. 됐죠? 다음. 이런 문제를 보면 이미 앞에서도 써먹었던 방법인데 이미 앞에서 써먹었던 방법이 뭐냐면 구간이 나와요. 어떤 구간에서 fx가 다 0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그 구간의 모든 값을 대입할 수 있어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니까 뭐예요? 그 구간에서 최소값 또는 최대값 찾는 거야.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 만약에 얘가 0보다 작다고 나오면 최대값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구간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구간이 나왔어. 0보다 클 때. 부등식 이것이 성립함을 보이래.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fx라고 잡고 이거를 fx라고 잡고 x는 0보다 큰 이 구간에서 뭘 찾는다? 최소값을 찾는다. 자, 찾아보세요. 미분 f'x는 6x제곱 마이너스 6x는 0 x-1은 0 0과 1이요. 맞지? 됐지? 그러면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야. 됐나요? 그럼 봐봐. 이 구간이야. 0보다 큰 구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를 보겠다고요. 어디서 최소값을 갖냐고요.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요. 1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구하면 돼? F1 값만 구하면 돼. F1 값을 구하세요. 2-3 플러스 2요. 1이야. 맞지? 얘가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다른 건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증명 끝. 이렇게 보는 거야.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보면 끝.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최대값이 0보다 작다고 나오면 끝. 이런 식으로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구간이 나왔어.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야. 최대값, 최소값. 근데 여기 보시면 522번을 봐보세요. 522번. 뭐라고 나왔어? 다나야? 모든 실수야. 이거는 일부 구간이 나온 건 아니야. 일부 구간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자. 예측을. 자,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예측. 자, 뭐예요? 4차야. 이거를 fx라고 해요. 그럼 무슨 모양? w자 모양. 그럼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요? 극소요. 이쪽 극소가 됐건 이쪽 극소가 됐건 극소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그 최소값이 누구보다 크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즉, 이 문제는 극소값을 구하세요.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하면 끝나요. 이해되죠? 엄마 이해되지? 끝났어. 그러면 자 미분. 자 fx는 이거니까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4는 0. x 세제곱 플러스 1은 0. 이거 0 되는 거 누구밖에 없냐? 마이너스 1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허근 나왔잖아. 그러면 아까 W자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떤 모양이 나와요? 이제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되겠지.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요? 여기.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f-1 값은 1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끝나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그럼 끝난 거야. 됐죠? 휴식. 뭐 투표해야 돼?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투표해야 돼. 예매해야 돼. 뭐야? 뭐 해야 돼? 그거는 이제 몸이 아니 여기를 FT-D라고 쓰는 게 잘못이야. 그냥 GT라고 쓰세요. 그냥 T에 관한 식이니까 그냥 GT라고 쓰세요. 괜히 그걸 또 F로 바꾸면 그러면 헛수고야. 그게 그러면 또 좌변도 표현이 그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헷갈려 버리잖아 문제. 그러니까 그냥 GT라고 쓰세요. 아니면 그냥 Y라고 쓰세요. T로 치환했으니까 거기를 또 FT-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결국에 불편해지는 내용이잖아. 그럴 바에는 치환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냥 GT라고 쓰든가 그냥 Y라고 쓰든가 그렇게 해볼게.
김도영 퀴즈 나오시죠? 네. 무지몸 시켜. 진짜 몇 개는 뛰지도 않고 그냥 죽이려고 해. 왜? 올해 다 해서 10개도 못 뛴 것 같은데? 아파서? 오, 못 뛰어? 왜 아파서? 강민이 계좌로. 방민 수비 잘하더라. 강민이 수비자로. 김도영 수비 안 되겠더라. 강민이 다안 되겠어. 아, 김도영 씨. 아파서 뭐. 메이저 못 가겠다. 유리몸 싫어하는데. 메이저 씨. 아, 진짜 이렇게 5억이나 줬더니 씨. 쉬는 게 맞아요. 맨날 방송 나가고 씨. 역시 방송 물을 먹으면 안 돼. 자, 그다음 그럼 문제 좀 풀어보자. 문제 좀 해볼게요. 어차피 양은 얼마 안 돼. 내용은 되게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양은 얼마 안 돼요. 자, 530분 보세요. 덜덜덜. 자, 모든 문제는 다 그래프가 해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뭘 구해야 되냐?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는 거야. 별 수 없어요. 그게 제일 짜증나는 일이긴 한데 별 수 없어요. 해볼게요. 자, 봐보세요. 자, 지금 보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가장 이제 편한 문제가 되는 거야. 뭐냐면 얘랑 얘요. 한쪽 변에 K가 있어요. 근데 너네 이제 K가 있는 거 그래프 그려본 적 있을 거야. 1학년 때. 그러니까 뭘 그릴 거냐? 좌변 따로 그리고요. 우변 따로 그릴 거야. 그래서 좌변을 fx라고 놔요. 그리고 우변은 y는 k라고 놔요. 그래서 직선 쫙 그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먼저 좌변이 4차 함수네요. 4차 함수를 그릴 거야. f'x. 그럼 얼마냐? 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16x는 0이요. 2로 나누고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요. 3개나 나오냐?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는 0이요. 0, 2, 4야. 0, 2, 4. 그래서 차근차근 다 구해. f0 값을 구해요. 0이네요. f2 값을 구하세요. f2 구하면 얼마지? 8 마이너스 8, 4, 32 플러스 8, 4, 32 8이네요. F4 값도 구하세요. 아, 4값 구하면 얼마냐? 128 마이너스 4의 4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니까 256 플러스 4, 4, 16 16 곱하기 8이면 얼마냐? 128 0이다. 다행. 됐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어렵진 않네. 자, 0,0 지나고요. 그 다음에 2,8이요. 2,8이요. 자, 한 요 정도 잡자. 8, 2,8. 그 다음에 4,0이요. 여기서 뭘 가져요? 다 극대극소를 가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잡아봐. 얘가 무슨 모양이야? W자 모양이야. W자 모양인데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4야. 이해되죠? 그래서 찍고 그래프 개형 잡아. 쫙 이렇게요. 됐지? 무슨 값이 제일 중요하냐? 극대값과 극소값이 제일 중요해요. 8과 0이에요. 됐지? 그러면 이제 K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데요. 자, K가 여기 있어봐. 몇 개의 실근을 가져요? 2개를 가져요. 그럼 여기가 누군데요? 경계는 여기. 여기가 K는 8이요. 8보다 위에 있으면 몇 개의 점이야? 2개의 점이야. 2개의 점에서 만나요. 8이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하나, 둘, 세 개요. 이 사이에 오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이해되죠? 그러니까 경계는 어디야? 여기 극대와 극소야. 여기 K값은 0이요. 그래서 0과 8 사이에 어찌해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K값은 어찌해야 된다? 0보다 크고 8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풀면 되기 때문에 다 직관적으로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 거야. 다 직관적으로. 됐나요? 만약에 K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실근 있어 없어? 교점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할 거야? 다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할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또 해결되냐면 봐봐. 뭐 또 해결되냐면 봐보세요. 자 여기 교점 잡아보세요. 여기 교점 음수지? 음수지? 음근 하나 양근 양근 양근이요. 그래서 그래프만 완벽하게 그려져 있으면 그래프를 그러면 이거 양수 음수 판단할 때는 이제 y 절편까지 생각해 주면 되거든. 물론 이 그래프는 y 절편을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y 절편까지 그려서 생각해서 완벽하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양근이고 음근이고 다 판단이 선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가 534번이에요. 534번. 됐지? 그럼 534번을 지금 여러분들이 풀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봐보세요. 방금 전처럼 문제를 풀려면 저 마이너스 k를 이항을 해요. 이해되지? 마이너스 k를 이항하면 우변이 k가 되는 거야. 좌변은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 그놈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시작. 와, 씨, 목 아파. 자, 했나요? 자, 확인. 자, 극대값이 27 나오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5 나오지? 이 상태를 만들어내야 돼. 그쵸?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 아까 y절편도 필요하다 했지? y절편 0 넣어보세요. 0,0 지나잖아요.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과 하나의 양근을 가져요.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몇 개야? 하나의 음근과 두 개의 양근이잖아. 그치? 여기서 요구한 거 뭐죠?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이네. 그러니까 누구야? 얘잖아요. 얘잖아요. 됐지? 그럼 얘라는 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들어와야 돼? 27과 0 사이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y절편까지 중요하게 다뤄주는 거야. 그러니까 0보다 크고 27보다 작다. 몇 번이야? 5번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되지? 정민아 이해되죠? 이렇게 푸는 거야. 즉 그래프만 너네가 극대값 극소값 찾아가지고 그래프만 그려지면 못 풀 문제가 없다 이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의 음근과 하나의 양근을 갖는데 어디야? 27일 때야. 이렇게 푸는 거야. 또는 마이너스 5일 때야. 9개 나오죠. 그럼 K값. 됐지? 또는 아까처럼 두 개의 양근과 하나의 음근이요.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에 들어와야 돼? 0과 마이너스 5 사이에 들어와야 돼. 그렇게 문제 풀면 돼요. 끝났어. 그러니까 그래프만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극대값 극소값만 찾을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됐지요? 그 다음 이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그랬어. 근데 아까 설명을 했잖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가 돼야 된다. 근데 그렇게 풀 필요가 없다니까? 왜? 방금 전에 너네는 K를 쓰는 걸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얘를 변형을 하는 거죠. 얘를 변형을 해요. 즉 한쪽에 K만 남겨놓는 거야. 그럼 나머지를 싹 다 이항해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12X.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놔요? 이거를 fx라고 놔요. fx라고 놔. fx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12x. 이거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는 거야. 극대값과 극소값만 찾으면 끝나. f'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는 0이요.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요. 뿔마 2죠? 그래서 f 마이너스 2 값을 구해요. f 2 값을 구하는 거야. 구해보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지? 8 마이너스 24는 마이너스 16이요.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는 16이요. 얘 그래프 그리면 이 모양. 경계는 극소일 때. 여기 극소가 마이너스 16. 경계는 극대일 때. 여기 극대가 16. 그러면 K 값은 이 사이에 들어온다면 Y는 K라는 직선이 이 사이에 들어온다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겠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1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정수의 개수. 마이너스 15부터 0 포함하고 1부터 15까지 15개, 15개, 1개, 30개, 31개 31개가 정답. 못 알면 끝는 거 없잖아. 왜? 모든 문제를 선생님 다 이렇게 풀었으니까. 극대극소로 풀었으니까. 너네는 이렇게만 풀면 쉬워요. 됐나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이드만 해줄 테니까 너네가 풀 거야. 541번. 자, 541번 가이드 해줍니다. 자, 가이드. 자, 얘랑 만나요. 그러니까 너네는 이렇게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너네는 이렇게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고요. 왜? 얘랑 만나니까 얘랑 같다고 놔야죠.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k. 그냥 이렇게 놓는 거야. 놓고 또 뭐예요? 한쪽 변에 k만 남겨요. 그럼 얘만 좌변으로 이항.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는 k. 그러면 방금 전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얘를 fx라고 두고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를 그냥 대충만 그려도 돼. 어차피 필요한 건 누구니까? 극대값 극소값이니까. 얘는 이제 그래프 기형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극대값과 극소값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결국에 극대와 극소 사이에 누가 오면 된다? K가 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 형태가 이 형태로 바뀌는 거야, 문제가. 이렇게만 풀면. 그러면 앞에 거랑 문제가 똑같아져요. 푸세요. 그래서 정리가 끝나면 결국에 문제는 극대값과 극소값 구하는 문제가 돼버린다. K는 결국에 극대와 극소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 자, 됐죠? 누구와 누구 사이인가? 마이너스 3분의 4와 0 사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끝났어. 다음 545번. 자, 545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대요.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어? 자, 이거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을 해봐. 이거 그래프의 개형이 뭔데요? W자 모양이야.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게 성립한대.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 돼야 돼. 그 말은 결국에 너네는 여기 극소 둘 중에 하나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야. 그 최소값이 누구보다 크면 된다? 0보다 크면 된다. 결론! 극소값을 구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요놈을 또 뭐라고 나와요? fx라고 나와요. 미분을 해.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뭐요? 4a 세제곱은 0이요. 그러니까 x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은 0이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a,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제곱은 0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만 실근 같잖아요. 여기 중근 허근 같잖아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 하나밖에 안 나와. 그 말은 w자 모양이 안 되고 아까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w자 모양이 안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요. 좀 더 이쁘게 그려볼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결론 여기가 누군데? x는 마이너스 a요.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다. 즉 결론 f-a가 누구보다 크면 된다? 0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a를 집어넣으세요. 자, f-a를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얼마인가? a 4제곱 마이너스 4a의 4제곱 플러스 12. 이게 최소값. 이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얼마냐? 마이너스 3a 4제곱 3a 4제곱이 12보다 작다. a 4제곱이 4보다 작다. 이거 풀어야겠네.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편하겠다.
a 4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이거 합쳐 써보세요. a제곱 마이너스 2 a제곱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여기는 어차피 다 양수죠? 그러니까 요놈만 0보다 작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루트 2 a 마이너스 루트 2 이것이 0보다 작으면 된다. 그러니까 a는 누구와 누구 사이다?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다. 이렇게 풀어줘야 2가 되겠구만. 소리야 눈 떠봐. 눈 떠야지. 눈 좀만 더 크게 떠봐. 됐죠? 이해되지? 자, 모든 실수에 어쩌고 저쩌고 또 구간 나오면 어쩌고 저쩌고. 548번 이거 구간 나온 거야. 구간 나온 거예요. 구간. 자,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거 선생님이 두 가지로 풀어줘 볼게요. 자,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뭐예요? 이 구간에서 무슨 값을 찾는다? 최소값을 찾는다. 그 최소가 누구보다 크면 돼요? 0보다 크면 돼요. 됐나요? 됐지? 자, 그럼 구한다. 자, 이거를 fx라고 나와요.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k. 미분을 해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요. x 마이너스 2는 0이요. 그러면 0과 2야. 어잉? 봐보세요. 0과 2야. 0과 2. 얘가 그래프 개형이요. 이렇게 생겨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예요. 그러면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맞지?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요? 2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때? 비어있으니까 최소값 가져 안 가져? 안 갖는 거야. 맞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니까 0이라는 라인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와도 돼. 그렇잖아. 왜? 약간 비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 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렇게 풀려요. 처음에 선생님이 잡아줄 때는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잡았어요. 근데 2가 지금 비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값이 높는 거야. 비어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와도 돼. 여기는 등호가 없지만 여기는 등호가 와도 된다는 얘기야. 이 말 이해된가? 자, 풀으세요. 그러면 F2를 집어넣어. 8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부등식도 아까 방정식처럼 K만 남겨놔요. K만 남겨놔. K만 남겨놔봐. 그럼 어떻게 돼? K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이거를 이제 fx라고 나와. 이거를. 자, 이거를 fx라고 나와보세요. fx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는 0이요. 어차피 또 0과 2요. 그래서 F0 값을 구했어. 0이요. F2 값을 구했어. F2 값 구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8 플러스 12는 4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 0,0이요. 그 다음에 2,4요. 2,4요.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됐지? 이거는 이제 완전히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2까지야. 그러니까 여기가 안 들어가고 여기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만 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얘네들이 누구보다 작아요? K보다 작아요. K보다 작다고요. 그러니까 K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4보다 위에 있어야 돼. 맞지? 근데 얘가 어때? 비어있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와도 돼? 4까지 와도 돼. 그러니까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복잡해 보이면 다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꾸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차라리 편해. 이해되죠? 여기서는 대놓고 최소가 어쩌고저쩌고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예 직관적으로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을 때는 이렇게 아예 옮겨가지고 K만 남겨놔. 부등식이 됐건 방정식이 됐건 똑같아.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놓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야. K의 위치. K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얘네들이 다 K보다 밑에 있는 거야. 근데 여가 등호가 없어. 그러니까 K가 여기까지 와도 되는 거야. K의 라인이.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이제 푼 게 551번이야. 551번 봐보세요. 우변에 K를 갖다 놔버렸잖아. 551번. 그치?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좌변을 fx라고 두고 또 극대값 극소값 찾아서 그래프 K형을 잡으세요. 중요한 건 또 여기서도 극대값 극소값이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정답했나? 응. 소리 했나? 그래, 단체 끝나간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구만. 마이너스 2와 1 나오지. 그래서 그래프 기형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x는 0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0, 이 지점이야.
그럼 0보다 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만 보면 돼요. 이 구간에서 그럼 뭐예요? 항상 K보다 얘네들이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러니까 K가 어디 있으면 돼? 여기 라인보다 여기 라인에 Y는 K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밑에 있으면 돼? 여기 극소값이죠. 극소값이 얼마야? F1 값이 마이너스 7이구만.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7보다 밑에 있으면 돼. 근데 여기 등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와도 되잖아. 7까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7까지 올라와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쉽잖아. 직관적으로 문제 풀면. 그치? 그래서 지금 너네가 푸는 문제들이 다 극대극소 문제야. 그래프 개형 잡고요. 그러니까 증가표 안 해도 돼. 증가표 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 이렇게 개형 잡고 극대값, 극소값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특별히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야. 다 극대값, 극소값 구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건 아까처럼 등호가 있냐 없냐 그 정도? 왜냐면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등호가 있냐 없냐를 해야 되니까. 됐죠? 그럼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뭐요? 속도와 가속도요. 안 할 거야. 안 할 건데 하나 남았다고. 오늘 어차피 못해. 설명을 이거 어떻게 다 하냐. 그럼 이제 속도가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수투에서 속도는 자세하게 안 다뤄. 자, 물리 들은 사람 손. 물리에서는 속도와 가속도를 엄청 자세하게 다룰 거 아니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수준까지 안 가. 딱 기본적인 것만 갈 거야.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뭐만 일단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요? 속도와 속력의 차이. 재훈아, 네가 설명해봐. 아직 물리 안 했잖아. 아직 안 했냐? 또 속력 차이에서 그런 재훈아 얘기해봐. 그렇지. 방향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건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야. 그러니까 속력은 오직 그 빠르기만을 나타내는 물리량이야. 근데 속도는 그 빠르기를 나타내는 것 플러스 방향. 방향까지. 그러면 그게 이제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거든. 벡터가 물리량 플러스 방향성이거든요. 스칼라는 그냥 물리량만 있는 거야. 방향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스칼라가 속력이고 대표적인 벡터가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너네가 다룰 건 엄청 기본적인 것만 다룰 거야. 직선 운동만 해요. 직선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왼쪽 오른쪽이야.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뭐야? 1차원적인 운동이죠. 위아래가 포함되면 2차원이잖아. 그렇지? 근데 2차원까지 가는 건 고3 때 미적분에서 하고요. 우리는 딱 1차원적인 것만 할 거야.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는 게 양의 방향이니까 속도는 플러스. 왼쪽으로 하는 게 음의 방향이니까 속도는 마이너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네요. 그만합시다. 리뷰도 숙제예요. 뭐요? 리뷰도 숙제예요. 아니요. 리뷰까지 안 갔잖아 우리 지금. 그전 거 리뷰 숙제지 당연히. 뭔 소리야 이게?